취업보다 스타트업을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취업보다 스타트업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스타트업이 그래도 좀 유익한 점이 많다는 걸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큰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안정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역안정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취업을 하면 안전할 것이고 창업을 하면 위험하다. 이런 거가 이제 안정성에 기여하는 내용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도리어 되묻는 것이죠. 왜 이제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제 상황을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공무원하고 대기업에 이제 취업이 몰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대기업하고 공무원에 몰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이제 취업이 좀 이제 안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면에서도 어쩌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정권에 들면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좀 느슨해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취업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좀 창업 경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우대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창업을 하면은 자기가 역동적으로 또 자기가 스스로 먼저 막 생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역량 개발에는 굉장히 최적화돼 있지 않나. 실패하더라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역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 그리고 공무원 중심은 좀 어쩌면 경제적인 어떤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산업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냥 대기업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대기업이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가 너무 비대해져서 계열사 하나만 무너져도 그 대기업이 와르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너무 경쟁만 하다 보면 대기업과 공무원에 이제 사실은 일자리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창업을 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성경이 달라서 100% 다 성공한다? 이런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력의 반만 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한 6개월 이내로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가 그냥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때 창업이라고 할 때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굳이 창업은 아니잖아요. 1인 창업도 많으니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을 만든다든지 웹툰을 그려본다든지 웹소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영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소비자로만 계속 살고 있다가 그래 난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그런 것도 있었네? 라고 좀 눈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좀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의 한 약 23% 정도가
2, 3년 안에 다니던 직장,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 23%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23%다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굳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장을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왜 굳이 창업을 왜 굳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직을 하고 그걸 생각했을 때는 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약간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회사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나 봐요. 자기가 사라진다는 느낌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한 부속품 같은. 부속품 같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그냥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부장님이나 대표님을 봐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내가 2, 3년, 10년 뒤에도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차라리 이걸 안 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세대들이 좀 착각하신 게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사실 어렵게 사셨잖아요.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시대였고 아버지 세대는 거기에서 이제 산업 발전이 고도화되는 그 시기에서도 그때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못 먹고 살고 생존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 나는 일자리만 얻어도 돼. 그러면서 무슨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그저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자아 실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냥 뭔가 생존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세대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핏이 안 맞아요. 지금 세대랑은. 먹고만 산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데나 입고 다녀도 되는 그런 시대라고 쳤다면 지금은 다 꾸민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다 꾸미고 그 최소한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고 요즘 세대들과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나 우리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그저 살아남는 정도의 어떤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힘들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면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요지는 뭐냐면 창업이 답은 아니지만 어쩌면 취업만을 너무 고집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